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의 각각 5단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주의 한 숲에 들어가 함께 학습해 봅시다. 도심에선 볼 수 없는 이런 회색 빛깔의 지으류와 초록색의 이끼들이 현무암 담벽에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지으류는 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에 약해서 대기오염 지표종으로 활용되죠. 제주 교래리의 숲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어? 여기 수국이 있네요. 이 녀석은 산수국이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가운데에 수술과 암수를 두고 주변에 이 무성화가 둘러싸고 있어요. 종자로 번식하는 종자식물입니다. 교래 자연휴양림은 우리나라 최초로 곶자왈지대에 조성되었대요. 지금 보고 계신 이런 모습의 제주도 숲을 제주도 사투리로 곶자왈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생태계입니다. 용암이 분출하고 식은 용암은 크고 작은 바위가 되었고 이런 돌무더기 위에 숲이 만들어졌대요. 이 숲이 독특한 이유는 돌틈이 넓어서 땅 아래 지하수가 잘 형성되고 땅 아래 습기가 지상으로 잘 올라온다는 것이래요. 6월 말 현재 기온은 24도씨. 기온은 생태계의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하죠. 이러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과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 지역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생태계에 대한 개념과 용어를 정립한 사람이 바로 아서 텐슬리라는 사람이래요. 곶자왈 숲에는 유독 고사리가 많았어요. 고사리는 종자가 아니라 포자로 번식을 하는데요. 이렇게 포자체를 뒤집으면 포자를 담은 포자낭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간이현미경으로 포자낭을 확대한 사진이에요. 선태류라고 부르는 이끼들도 엄청 많았어요. 선태류도 포자로 번식을 합니다. 이렇게 포자로 번식하는 선태류나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을 묶어서 비종자식물이라고 불러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갈색의 포자낭을 가지고 있는 포자체가 보입니다. 가다 보니 농나무에 뭐가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농나무죠. 바로 콩짝의 농나무. 덩굴이라고 하는 양치식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치식물답게 역시 잎 아래쪽에 포자낭이 보입니다. 뭐가 달려있는데 포자처럼 뭔가 열려있어. 이게 아까 봤던 선태식물들은 양치식물과 마찬가지로 포자를 번식을 하죠. 하지만 선태식물들은 물관과 채관과 같은 관다발이 없어요. 그래서 비관다발 식물이죠. 양치식물은 비종자 관다발 식물이고요. 그러니까 식물은 크게 번식 방법에 따라 포자식물, 종자식물로 나눌 수 있고 관다발 유무에 따라 관다발 식물, 비관다발 식물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잎이 누군가에 의해 잘리고 접혀져 있는 게 보이네요. 바로 곤충들의 작품입니다. 잎말이 나방 등 많은 곤충들이 알을 낳고 알을 잎으로 포장해 놓은 거예요. 하얗게 알들이 보이죠? 죽은 나무는 곤충들에게 좋은 서식지와 먹이를 제공합니다. 주로 딱정벌레들이 애용하는 썩은 나무는 이렇게 성충이 되어 밖으로 나온 흔적을 남기죠. 이건 나도히초미라고 하는 양치식물이에요. 나무의 껍질을 수피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수피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뱀눈 나비류입니다. 날개에 눈 모양의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죠. 나비는 탈피를 하는 곤충이고요.
곤충은 절지동물에 속합니다. 현재 동물들의 개통을 나타내는 개통수에 따르면 나비는 다양한 조직이나 기관이 되는 배엽이라고 하는 것이 세 종류인 삼배엽입니다. 삼배엽성인 생물들은 모두 좌우대칭이죠. 또한 나비는 발생 과정에서 원구가 입이 되는 선구동물입니다. 선태식물의 포자체는 초록색 배우체 위에 붙어 있어요. 갈색의 삭병에 초록색 포자낭이 배우체에 붙어 있죠. 고사리 포자체를 뒤집어 보면 포자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자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의 고사리도 있어요. 개체에 따라 포자를 형성하는 시기가 다른 겁니다. 여기 잎 뒷면에 군데군데 하얗게 있는 것은 선녀벌레 종류로 보입니다. 포자낭에서 뚜껑인 상모가 열려 있는 걸 확대한 모습이에요. 죽은 나무에 어김없이 붙어 있는 버섯들. 버섯과 같은 균류는 생태계의 주된 분해자입니다. 천남성이네요. 초록색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빨갛게 익을 건데요. 천남성은 조선시대 때 사약으로 사용될 만큼 독성이 큰 식물이라고 해요. 누군가 먹다 남긴 나비 날개의 일부분이 있네요. 이 나비의 이름은 홍점알락나비예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죠. 나비의 예쁜 날개를 확대해보면 이런 비늘로 덮여 있어요. 이 비늘을 인편이라고 하죠. 이건 어떤 곤충이 알을 낳고 잎을 돌돌 말아 놓은 모습이에요. 이런 생물 간의 상호작용은 군집내 상호작용에 해당돼요. 나비를 먹는 것은 포식과 피식, 그리고 잎사귀를 접어놓아서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자신의 번식에 이용하는 것은 기생에 해당되겠죠. 군집 내 상호작용과 조금 헷갈리는 생물 간의 상호작용이 바로 같은 종 안에서 일어나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에요. 텃새나 순위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곳 곶자왈에는 돌덩어리들이 많아서 경작이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서 개발로부터 격리되어 왔는데 생태계적 가치가 중요시된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한 보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 녀석은 가지고비 고사리입니다. 포자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녀석이 있고 만들어진 녀석이 있습니다. 포자낭 부분을 확대해보면 다른 고사리들과 포자낭의 생김새와 배열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는 어김없이 버섯이 있죠. 식물 군집의 천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식물 우점종들이 변해가는 양상인 천이는
토양 형성 전과 형성 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인 지유류는 토양이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토양을 형성시키는 개척자 역할을 하죠. 여기 이 나무에 덮여있는 지유류가 천이의 개척자이자 대기오염의 지표종이자 대표적인 공생체로 아주 유명한 녀석인 것이죠. 여기도 이렇게 하얗게 생긴 버섯이 나무를 분해하고 있네요.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가 있죠. 살아있는 나무는 왜 균류가 접근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과 유사하게 살아있는 식물에도 면역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밑들이 메뚜기 약충이 햇볕을 쬐고 있네요. 메뚜기목 애들은 불완전 변태를 하는데요. 이렇게 유충이 성충과 비슷한 생김새로 자라요. 구더기에서 파리가 되는 것과 같은 완전 변태와는 방식이 전혀 다르죠. 성체가 되면 지금은 없는 작은 날개가 생길 거예요. 역시 힐링에는 자연만한 곳은 없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